안녕하세요. 올해 23년도에도 단소고 2학년 영어를 맡은 서정은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소고가 이제 저희 작년에 교장 선생님과 이제 선생님들이 다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영어 중점 학교식으로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난이도와 교재 이런 것들이 작년도부터 많이 바뀌었는데요. 1학년 때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EBS 교재가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했던 패턴이었는데 작년부터 새롭게 이제 부교재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부교재가 거의 시험의 70%에서 80%가 나왔고요. 그리고 1학기에서 또 2학기로 넘어갔을 때는 수능 중심의 아이들의 학습을 바꾸기 위해서 서술형이 전부 없어지고 100% 이제 객관식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항수가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능 중심으로 내신 수업과 그다음에 내신 그 시험이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단소고 예비고 2학년들도 그러한 기조로 갈 건데요. 마찬가지로 2학년들도 작년에 1학기 때까지는 서술형이 4문제씩 있었고요. 그리고 2학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모든 다 객관식 문항으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25문제 정도에서 30문제, 35문제 정도로 문항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을 한번 분석해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적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하나나 두가 정도로 굉장히 좁혀지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항수는 두 문항에서 3문항 정도에서만 시험에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내신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 부교재 같은 경우는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작년도가 22년도였으니까 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기출 모의고사가 섞어놓은 게 부교재였다면 작년도와 똑같은 기조로 흘러 들어간다면 작년도는 EBS 수능 특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금 1월에 출시돼서 현재 예비 고3들이 풀고 있는 수능 특강을 현재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단소고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곧 3월에 보일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난이도나 학습량에 따라서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근데 참고로 교과서 부교재는 학교에서 수업해 주시지만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3년도 3월 볼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수업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범위에 축제가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수 같은 건요. 서술형이 없어지면서 객관식 30문항에서 35문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 배분을 잘 할 수 있어서 그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문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적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2학기 첫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뒷장에 한 3-4문제를 놓쳐서 1등급의 친구들인가 아니면 혹시 2등급 친구들도 시간에 대한 부족 때문에 뒤에 있는 문항수 4문항, 5문항을 놓쳐서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뭐냐? 철저하게 지문에 대한 분석과 지문에 대한 익숙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서 다시 한번 지문을 이해하는 데 할애된 시간이 많았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객관식 유형 분포를 잠깐 보겠습니다. 수능형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흘러가면서 어법 문제 역시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다른 학교보다는 비중이 적습니다. 객관식 2문항에서 3문항이고요. 전반적으로 저 어법 문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교재에서 출제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어휘 문제도 저희 4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어휘 문장이 대부분 킬러 문항으로 배치가 되겠죠. 학교에서 어휘를 달아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동의어와 유의어를 주어주고 아이들한테 거기에 들어가는 어휘가 맞는지 틀린지 객관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휘량이 적은 친구나 정말 내신만을 위해서 공부한 친구들은 특히나 취약한 부분이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2월달이 지나간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1월, 2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올해 여름방학의 7, 8월 그리고 예비 고3이 들어가는 12월 1, 2 그 정도에는 사실은 단소고 내신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수능, 대수능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어휘라든지 아니면 EBS 수능 특강이라든지 기출 모의고사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지만 정시와 수시를 두 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치 문제, 그 다음에 내용 추론, 그 다음에 흐름 파악 요 3가지 문제가 보시면 7, 8문항에서 추론 문제 3문항, 흐름 파악 6문항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 뭡니까? 내용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얼마나 잘 학교에서, 그리고 저와 함께 학원에서, 그리고 숙제로 변형 문제로 얼마나 많이 그 지문에 눈에 많이 익었냐에 따라서 요 세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단언컨대 말한 건데 작년에 2학기 때 특히나 저랑 수업하면서 변형 문제 꼼꼼히 풀고 오답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놓친 친구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놓쳤다? 첫 번째 경우였죠. 숙제를 덜 했거나, 두 번째 숙제를 해왔거나 했지만 지문을 보고 그대로 베끼면서 눈속임으로 숙제를 해왔거나, 그 두 종류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정말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남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나 저희는 굉장히 쉽게 해치울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그 다음에 어휘,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 내에 어디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어법도 저희가 다루고요. 어휘 같은 경우도 그래도 여기 나올 만한 단어라든지 나올 만한 동의어 유형은 같이 습득하고 계속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자, 객관식은 반복이 핵심입니다. 왜?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50분 안에 굉장히 많은 지문들을 빠르게 읽는 연습이고 문제 핵심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선행으로 그 지문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 흐름, 파악이 돼서 시험 시간에는 바로 봤을 때 어떤 지문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접근해야지, 이제서야 그 지문이 뭔지를 그제서야 독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때는 문항수 때문에 시간적인 배분에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교과서 부교재 중 총 지문이 거의 한 28개에서 30개, 많게는 30개 좀 넘는 지문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지문들 중에서 17문항 정도가 다 내용 관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죠. 공부를 한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시간 배분하면서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많아서 시간에 쫓겨서 덜 받거나 아니면 부교재를 다 훑긴 했지만 꼼꼼히 파악하지 않아서 그 내용의 흐름이나 주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데서 오히려 주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굉장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이들이 저와 함께 그리고 학교 수업과 저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흘러가면 같이 그 흐름대로 파악을 넘어가면 꾸준히 한 친구들은 정말 단언컨대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게 밑바탕으로 같이 수능 준비가 시스템으로 같이 올인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신 준비가 우리 단소고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 어려운 요소들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수능 수업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같이 예비고3의 수능 수업을 같이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 보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복적 지문 익힘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하겠죠. 그리고 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죠. 변형 문제 2차를 한번 풀어보겠죠. 그러면 최소 적어도 4번 이상은 지문에 대한 익숙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변형 문제와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막판에 다시 중요한 지문들 뽑아서 다시 수업해서 최소 우리 아이들이 5번 이상의 지문에 대한 노출들은 확실하게 익혀서 이 문제가 봤을 때, 이 지문이 봤을 때 적어도 어떤 데서 어떤 의미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지문에 대한 필수 이해가 필요하고요. EBS 고3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2학년 때 한번 훑고 예비 고3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내년에는 예비 고3 EBS를 다시 한번 풀고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은 현 학년의 2학년 준비와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3학년 준비가 같이 병행된다는 생각에 1학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더 노력하고 좀 더 푸시를 한다면 아마도 올해 더 성과는 내신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3월, 6월, 9월, 12월 모의고사에서도 분명히 그 성과는 제가 나타날 걸 보장을 하고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한 학기 그리고 작년도 그리고 올 상반기에 얼마나 잘 자기 스스로가 어휘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수업을 따라오냐에 따라서 자기의 성적들은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인 친구들도 사실은 절 노력하면 사실 2학기 때 떨어지는 친구들도 외부 그 상황에서 볼 수 있었고요. 저랑 한 친구들도 5등급이어서 4등급이었는데도 서술형을 빠지다 보니
그 부분을 채워 메꿔서 결국에는 2학기 때는 2등급, 그 다음에 뭐 3등급, 그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친구 맞고, 그리고 겨울방학을 토대로 올해 1등급을 바라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난 영어 못해, 난 영어 부족해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2등급까지라도 가고 싶으면 일단은 기본적인 독해와 흐름을 파악하시고, 문법으로 다시 내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때로는 3에서 2등급으로 업시키고 있으시면 1학기 때 그래도 반드시 2문항에서 3문항은 나오니까. 그리고 저희 학교는 무조건 중간고사는 단순한 문법 문제로서 선택형으로 나오고, 오류 고치기도 밑줄 친 걸 어떻게 바르게 고치는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2~3문항이라는 건 결국엔 나올 만한 문법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문법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법까지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기본적으로 5등급이든 6등급이든 3등급이든 2등급이든 내 스스로는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 좀 더 메꿔지는 거지. 난 2등급으로, 난 3등급으로, 난 4등급으로 그 정도만 돼라고 하면 사실은 절대로 등급 올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등급에 대한 상위권을 높이 잡고,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언급되어지는 모든 동의어와 그 다음에 해석, 독해, 그런 것들 다 꼼꼼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우리 학년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성과도가 좋고요. 평균도 높기 때문에 아마도 기말고사, 그 다음에 중간고사 역시도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조정될 수 있다는 건 그건 또 지켜봐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작년과 똑같습니다. 3시간 주 1회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과는 좀 다르게 앞에 있는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여유롭게 비워놔서 이제는 그 앞에 있는 클리닉 시간도 제 관리 하에서 수업 최소 1시간 전에는 앉아서 수업 내용 복습하는 테스트를 1시간 이상 한번 보고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 앞에 있을 때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테스트도 그때 준비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인 경우가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 애들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은 되게 높은데 실질적으로 스스로 하는 학습이나 아니면 뭘 꼼꼼한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해서, 아무리 남자 학생이다 보니까 수업 최소 1시간 전에 와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기본 방향성을 제가 잡아주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그냥 지난 시간에 배운 지문 정확하게 해석도 해보고 문법 오류도 고쳐보고, 그러한 것들을 미리 와가지고 조금 더 준비하고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아이들이 복습을 하고 아무래도 수업을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는 더 좋겠죠. 진도 나가는데 사실은 되게 빠듯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5개 지문 중에서 2~3개만 지문 봐주시고요. 2개 정도는 그냥 패스, 애들끼리 해석하고 끝입니다. 답 말하고 끝이고요. 그러니까 그 5개, 학교에서 해주시는 2개, 3개 지문을 저와는 그 5개 지문을 다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오로지 우리가 서로 같이 호흡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고, 기본 와서 2시간에서 1시간 전에 와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부를 다시 리마인드하고 반드시 숙제 체크하고 오답 체크하고, 이거 2시간 전을 활용을 굉장히 하는 친구는 사실은 4등급에서 쩔쩔매다가 저한테 와서 계속 2학기 내내 2등급, 그 다음 1등급 끝자락에서 매달린 친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끝까지 매달리면 결국엔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누구 탓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서로 자신을 믿고 저를 믿고 이끌어 주시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EBS 수능 특강 사실 선행학습이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에 2등급 맞췄던 친구들 역시도 이 수능 특강 만만치는 않으나 그래도 그거 학교에서 수업 저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랑 하고 또 본인 수업 한 번씩 풀고 하면 또 그다지 못할 거 없고요. 영어는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선행으로 고2 때 어느 정도 과정을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빠른 거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올해 수능 특강 가지고 내가 예비 고3이라는 마인드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분 정도는 오답 체크 당연히 해야겠죠? 오답 체크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 문장, 아이들이 서술형도 아닌데 자꾸 중요문제 왜 체크하냐고 하는데 기본적인 문장을 익혀야지만, 암기해야지만 그 안에서 문법과 어휘가 여기 있으니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수 문장은 그래도 암기하는 거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업 중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교재 중심 수업으로 진행할 것 같고요. 그 이외 같은 경우는
뭐 개인에 따라서 뭐 개별 첨삭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숙제가 덜 된 친구들은 앞 시간이나 뒷 시간 또는 다른 시간을 통해서 그거 메이크업하는 진행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시험 전날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가 내주는 부교재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물론 제가 준 문제 중에서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나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문제를 풀기보다는 직독직해를 시켜서 내용 파악으로 가는 약간 개별식으로 숙제에 대한 차등을 주기는 한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업 진행 방식을 보면요, 교과서 예상 진도는 당연히 한 거에서 두 갈 건데 이건 뒤로 뺍니다. 왜? 절대적인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6개 지문씩 수업을 해서 학교 진도와 비슷하게 가거나 학교 진도보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2번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질문들은 10분 정도의 복습 시간 주고요. 제가 다시 단어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봅니다. 물론 수업 시에 떠드는 친구 없어요. 딴짓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 눈을 보지만 사실은 딴 생각하거나 금방 까먹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날 배운 거 집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40%는 다 까먹겠죠. 그래서 일단 배운 것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서 개별적으로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하게끔 하는 시간 필요하고요. 부교재 지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시간 변형 문제, 사실 이 변형 문제 너무나 중요하죠. 시중에 없는 거죠. 누구한테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형 문제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잘 챙겨서 반복 노출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과제 단계 같은 경우는 단순 문제, 그 다음에 어법 고르는 거, 제일 중요한 순서 배열,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마 가로로 들어가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점점 줄어든 추세니까. 기출문제 형식인데, 기출문제도 마찬가지로 올해 부교재가 작년과 아예 바뀌어버리면 기출문제는 없고 유형별 제가 다루는 것들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23년도 모의고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3월 25일에 마찬가지로 그것도 학교에서 다뤄주시지 않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업 진행을 할 거라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는 그 지문들에서 익숙할 수 있게끔 자꾸 설명하고 자꾸 노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적어도 시험 때는 당황하지 않게 그 문제 하나하나 그래서 시간 분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율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흐름 찾는 문제들, 자, 그런 것들 계속 쪼개서 유형별 파악하실 거고요. 작년도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변형 문제를 어디선가 제 걸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흐름 같은 건 계속 볼 수 있을 거고, 그거 문제만 잘 소화해도 내신에 대한 준비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학생 관리는요, 매시간 테스트 결과 문자 통보 가긴 하는데요. 뭐 사탐이나 뭐 다른 국어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형이 아니라 저는 뭘 다 서술형으로 시험 봅니다. 어휘의 뜻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이고 순서가 무엇이고 그런 테스트 본 거고요. 기본적으로 잘 본 친구들은 별 연락이 없겠죠. 잘 못하거나 숙제를 안 하거나 그런 친구들에 대한 연락이 더 많이 갈 거고, 숙제를 안 해올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시간 잡아서 확인받고 오답 점검해서 수업이 종료되는 시간에 어쨌든 숙제도 종료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개인별 부족한 유형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유형별 저한테 요구한 친구들은 유형별 자료 제가 만들어서 다시 따로 나갔습니다. 문법만 요구한 친구, 흐름만 요구한 친구.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1대1로 원하는 자료는 제가 다시 추출해서 각 애들한테 제공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3월 둘째 주 이제 3월 9일날 개강을 할 거고요.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더 단속하는 건 작년과 동일합니다. 근데 앞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지도 하에서 4시 반부터 6시 반 클리닉 열어놓을 거고, 기본적으로 숙제가 덜 된 친구들은 2시간 일찍 부르겠죠? 학교 바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1시간 전에 앉아 있어서 시험 시간에는 정말 시험답게 시험을 보고, 본 수업에는 그 복수 시험에 조금 더 타격감 없도록, 그래서 시간적인 우리 3시간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게끔 앞 시간을 좀 더 열어놨으니까, 그 외적인 시간이 안 된 친구들은 월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클리닉 시간 열어놓은 시간에 조금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교재 지문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 지금 예비 고3 제가 해보지만 지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지만, 작년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문 성실히 따라 잘 맞고요. 지금도 성실하게, 우수한 학생 저거 원하는 건 아니고요. 성실하게 믿고 따라올 학생들만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 올 한 해 잘 보내서 2학년 시작하고 고3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3월 9일날 개강 때 뵙고요.
그 외에 부족한 뭐 부분이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따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단속 2 영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